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몸에 사리를 불러온다는 5G.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다루면서 5G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통신사들에게 5G 투자를 많이 할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춰준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숭실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 김용희입니다. 주파수를 할당한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먼저 주파수는 대역별로 다 특정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주파수 대역은 이제 이동통신에 쓴다. 즉 스마트폰의 통신을 위한 대역이고 또 다른 대역은 뭐 위성을 위한 것이다. 이런 용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파수를 할당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용도에 맞게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주파수를 정부가 나눠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나눠준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소유권을 이제 기업에게 넘기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대역을 이제 배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주는 것입니다. 네. 저희도 라디오 방송국 만들 때 주파수 받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빌리는 거죠. 그래서 네.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의 역할이 있는 거고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것처럼 통신사도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통신사를 만들 때 주파수를 빌려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파수를 재할당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재허가 이런 걸 받는데 이동통신 네. 같은 경우도 재할당을 늘 했습니까?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예 그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영원히 주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년 또는 10년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주파수는 이제 대부분 2010년이나 2011년 6월 달에 이제 그 할당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재활용을 하려면 다시 할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네네. 예, 맞습니다. 예. 2021년 6월에 그 약속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재할당을 하려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주파수는 이제 전체 주파수, 이번에 재할당 주파수 대역은 이제 320메가를 저번에 이제 신규 할당을 해줬을 때 10메가를 제외하고 310메가가 재할당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10메가를 처음 나눠줄 때는 이제 대부분 경매를 통해서 금액을 정했는데 이 금액이 이제 4조 원이 돼서 이제 그것들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결정입니다. 네. 아, 4조 원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가격이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제 네. 이것을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제 YTN 라디오도 주파수를 할당을 받을 때 이제 얼마를 낼 거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을 텐데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주파수를 배정을 받아서 이제 수익을 내니까 너네들이 그런 것들을 돈으로 내라.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하려고 하는 공익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그런 것들을 납부해라라고 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근데 처음에 이제 LTE를 시작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하고 지금은 이제 그 LTE와 대체되는 이제 5G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동일하게 이제 할당을 해서 그만큼 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업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줘서 너희들이 얻은 이익이니까 재할당할 때 좀 그 정도의 금액을 조금 더 부과해서 내라. 예. 그 금액이 네. 정부가 이번에 정한 금액이 4조 4천억인데 이 통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대가를 제시했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4조 4천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의무를 이제 부과를 하고 그 의무를 달성을 좀 깎아주겠다라는 뜻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재할당 대상되는 이제 주파수가 5G를 제외하고는 지금 새롭게 할당된 5G 대역을 제외하고는 아주 황금 주파수라고 불릴 만한 곳인데 네. 이거 이제 핵심적인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조 4천억이고 이제 이것에 대한 가치 산정을 이제 뭐 법, 경제, 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에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경매 가격,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신규 할당을 받았을 때 가격을 대응한다라는 것이지만
이게 아까도 제가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가치가 과연 지금도 이제 재할당을 받았을 때 그 가치만큼 다시 발행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때 발생했던 것보다 분명히 수익이 줄어들 것이 자명한데 그만큼을 분담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도 논란이 되는 것이죠. 지금 교수님께서 어떻게 4조 4천억이 결정됐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동통신사에서는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반발이 크니까 다시 제 질문을 드리면 네. 정부에서 대가를 당근을 이제 내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 4.4조를 한정을 하고요. 이제 사업자에게 이제 5G 기지국, 이제 무선국이라고 하는 이제 기지국 구축 규모에 따라서 최대 이제 27%까지 이제 그 대가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방안인 거고, 그래서 이 모든 목표를 달성을 하면, 그래서 이제 목표하는 게 약 15만 개의 기지국인데, 이걸 다 달성을 하면은 3.2조로 이제 이걸 깎아주겠다. 근데 그보다 못하면은 이제 구간을 나눠가지고 2천억씩 이제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익을 못 얻으면 정부에서 네. 깎아주겠다.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받아들일 만도 한데 이동통신사에서는 지금 못 받겠다고 한 거예요. 교수님 보시기엔 이런 이동통신사의 못 받아들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것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5G를 투자하는 것에 대비해서 이제 그것들을 깎아주겠다라는 뜻인데, 네.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요 5G의 투자의 영역은 이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LTE 매출하고 5G 투자 부분을 이제 정부가 강제로 연결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좀 논란이 있고요. 어쨌든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비스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그걸 할수록 이제 고객의 만족이 높아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런 생산 요소 가격들을 정부가 이제 강제를 하다 보면은 이제 투자 재원이 부족해지니까 서비스 경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5G를 주파수를 계속 투자해 가야 되고 확대해가는 영역인 건데, 이제 그것들을 자꾸 이런 이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높게 산정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5G 투자에 더 적게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돈이 여기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주파수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네. 5G에 관련돼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주파수만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통신사들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5G 투자는 통신사들의 영역이고 선택이다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5G 쓰시는 분들 속 터진다는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팔아놓고는 기지국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5G 투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왜? 5G를 팔아놓고. 5G 핸드폰을 팔아놓고 우리는 이제 이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네, 근데 지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5G를 이제 시작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LTE 수준만큼의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5G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기지국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부도 그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들한테 이 기지국을 많이 설치하라고 강제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은 뭐냐면, 이제 주파수 할당 대가를 깎기 위한 거랑 별개로 이제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는 이제 망투자를 엄청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망투자를 할 때 가장 큰 거는 기지국을 설치할 때 그냥 돈만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여기에 장비도 많이 사야 되고, 그렇겠죠. 또 이제 그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공간 같은 것도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물 옥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돈만 들인다고 해서 빠르게 이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위치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상호 간의 주파수가 이렇게 또 겹쳐가지고 방해되는 것들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투자와 별개로 시간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네. LTE도 그런 면에서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서비스 품질이 올라간 건데, 네. 부분들은 이제 그 눈높이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되냐, 안 터지냐, 또 이렇게 느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사업자들, 제가 자꾸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긴 한데, 사업자들이 왜 힘드냐면은 그런 시간적인
시간도 필요로 하는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이제 예전에 5G 개통 때 인프라 구축 없이 너무 세계 최초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촛불을 너무 빨리 터뜨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사업자 입장에서 좀 억울한 거죠. 우리 시간도 필요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엄마가 1등 하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처럼 정부에서 우리 세계 최초 해야 돼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만큼 안 받아지니까 소비자들에게 욕은 이제 욕대로 먹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걸 근거로 지금 이 망 가지고 주파수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기업의 입장은 좀 이해는 가나 사리가 계속 쌓이고 있는 우리 5G 이용자들을 생각하니 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5G는 늘어나고 LTE는 줄어들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정부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말할 수 있는 건가.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도 그렇게 정부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추정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자원에 투자하는 비중을 정부가 강제한다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뭐 1위 사업자고 3위 사업자 간에 규모의 차이가 있고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걸 일관된 목표로 이거를 제시를 해준다면은 이제 공부 잘하는 1등하고 좀 다소 조금 못하는 2등하고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시장의 현황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에 대해서도 분석을 좀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제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어쨌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의 요구대로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깎기 위해서 5G 투자를 한다 해도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결국 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만약에 한 사업자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그 주장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그럴 텐데 물론 지금도 진행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투입되는 비용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 금액,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금액이 올라갈 압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경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덜 올리게 되는 압력을 좀 저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제 그런 소비자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B2B 영역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알뜰폰 도매 대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시작될 자율주행차에 대한 도매 대가가 오히려 이제 지금 적정 가격보다 좀 올라갈 압력이 발생을 한다. 그렇다 그러면 연간산업 발전에서도 조금 저해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올리지는 않을 거지만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계점이 벗어나면, 그러니까 그런 인상 압력에 대한 그 참을성에 대한 임계점이 벗어나면은 이제 오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특히 이제 어제 공청에서도 그 말씀하신 사실인데요. 이제 이런 금액들을 내고 나면 어떤 사업자는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없어지는,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이 할당 대가로 납부해야 되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 영업이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나는데 언제까지 이것들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요금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통신사들 수익 많이 얻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흑자 났다는 거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전혀 없을 정도로 이 재할당 대가를 메우기 위해서요. 그런 결과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예 영업이익을 다 쓴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내야 될 만큼 이제 왜냐하면 5G에 대한 이미 지금 지출하고 있는 5G 그 주파수에 대한 대가, 재할당 대가, 또 앞으로 받아야 될 추가 주파수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을 하면은 꽤 많은 비용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형편인 거죠. 물론 이걸 분할 납부를 받고는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몇 천억씩 쌓이다 보면 이제 꽤 많은 비용을 낼 것이다. 물론 이것들이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제 비용으로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처리가 되긴 하겠으나. 이게 좀 너무 이제 좀 부담은 확실히 될 거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 통사들하고 논의를 해서 11월 말까지 방안을 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봐도 이제 정부 안으로 이제 반영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언론에 이제 기초가액부터 이제 가격을 조정하는 옵션까지 다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지금부터 추가 협상이나 협의를 통한 조정은 좀 다소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해야겠죠. 지금 정부 안으로 반영될 게 대세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게 그리고 이동통신사들도 큰 부담이 없게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숭실대 김용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